완성차 업계 쪽에서 지금 배터리를 내재하는 걸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그 민중의 소리에서 나왔어요. 뭐 이 민중의 소리는 오늘 마침 이 민중의 소리에 조한무 기자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전화에 맞춰가지고 그 좀 설명을 좀 해준 내용인데, 일단 처음에 질문이 들었던 거는 그 완성차 제조사랑 그다음에 배터리 다시 완성차 제작사랑 배터리 제조사가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이 기자님이 취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준 게, 일단은 완성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해서 공동 투자 방식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거, 오늘 그 기자님이 물어본 게 이거였는데, 한참 얘기를 해주다가 그거 말고 최근에 합자 형태가 새로운 형태가 있다는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게 뭔가 하면, 완성차 업계에서, 즉 그러니까 자동차 제약사 쪽이 배터리 소재 제조사 쪽하고 합자사를 만들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업계랑 외신에서 나온 소식으로서 그 GM과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포스코캠이 바로 합자사를 만든다는 거. 그동안은 그 대부분의 합자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은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의 회사들, 완성차 제작사랑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제조사가 합자사를 만들었죠. 그럼 보통 이 완성차 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만든 합자사는 뭐랄까, 그 합자사는 특징이 완성차 제작사에서 쓰는 배터리를 연구하고 그 배터리를 잘 생산하고, 그리고 그 완성차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생산 캐파, 그 다음에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완성차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과도 합자사를 시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선 그 비디오 클립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유미코어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합자사를 했다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마침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비디오 클립을 그걸 만들고 나서 이 기자님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뭐 예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마침 전화가 왔길래 잘 됐다고 설명을 좀 해준 건데, 바로 새로운 형태의 내지하라고 추가로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이 기자님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설명해 줬던 그 부분에 더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이 유미코아랑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합자사를. 근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양극 활물질이 어디에 주로 공급이 될 건가 하면 폭스바겐과 중국의 고션이라고도 부르고 고시안이라고도 부르죠. 그 회사랑 합작으로 건설되는 합자 배터리 제조사 쪽에다가 납품이 될 예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뭐 GM하고 포스코캠 사이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얼티엄 셀즈에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나 하면은, 자동차 제약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배터리의 내재화가 차근차근 진전이 지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배터리 내재화가 지금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연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약사의 합자사와 그 다음에 완성차 제작사, 즉 그러니까 자동차 제약사의 내재화에 해당되는 배터리 제조사, 그러니까 즉 향후에 자체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케이스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내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사실상 내재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실상 내재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배터리 제조사와, 즉 그 경우는 합자사, 배터리 제조 합자사가 되겠죠. 합자사와 완성차 제작사, 즉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의 내재화로 이루어진 자체 배터리 제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사에다가는 이 기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배터리 양극 활물질 제조사와의 합작 법인은 완성차가 배터리 제조사에 끌려가지 않겠다 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완성차 기업이 협상력에서 우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내재화와 내재화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은 얘기예요. 내가 얘기를 할 때 사실상 내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은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조인트 벤처, 합자사를 만드는 경우를 사실상 내재화라고 그랬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번에 활물질 제조사를 합자사로 만들어서, 물론 그 합자사로 만든 활물질 제조사에서 그 생산된 활물질을 그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합자사 쪽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자체 개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상 내재화하고 내재화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내재화는 당장 자동차 제작사에서 쓰는 배터리를 양산하고 개발하는 쪽이라 보면 되고, 그렇게만 해서는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도 비전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은, 내재화를 얘기할 때는 그 내재화 쪽은 장기적으로 그 자동차 제작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그동안은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게 연구 기능이에요. 배터리적 연구 기능.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내부의 그 팀 구성을 보면은 리튬 이온 팀도 있고 차세대 전지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세대 전지를 만약이라도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합자사에다가 일을 맡길까요? 아니면 자체 배터리 제조사를 만들어서 갈까요? 자체 배터리 제조사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합자사는 어떻게 보면 그 합자사가 장기 공급이라든지 고정 수요가 창출된다는 장점이 배터리 제조사에 있긴 하지만,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역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 제조사 사이의 합자사는요, 만약에 그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개발 능력이 어느 시기에 탑티어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도 그 합자를 얼마든지 깰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합자가 깨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AESC라고 해서 닛산과 NEC의 합자사가 깨진 적이 있어요. 단가라든지 기술력 자체가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를 못 따라가게 되면 무조건 깨는 거야. 그러니까 합자사가 됐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민중의 소리 이 기사에서 그 부분까지는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보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죠. 그래도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토요타의 발표가 있었어. 토요타가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자기들도 배터리 제조사를 건설하겠대.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토요타는 풀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를 동시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토요타가 비록 그 합작 형태가 아니라 100% 자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토요타가 배터리 양산 공장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면요, 파나소닉과 합자를 하는 게 최상이고, 그리고 원래 토요타가 파나소닉이랑 합자사를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프리머스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고, 최근에 만든 합자사는 프라임 플래닛 앤 솔루션스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프리머스 같은 경우는 풀 하이브리드 쪽 중심이 되고, 이 프라임 플래닛 앤 솔루션은 뭐 풀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ESS까지도 포괄하거든요. 프리머스는 니클 MH 쪽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물론 프리머스도 그 리튬 이온을 하긴 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프라임 플래닛 앤 솔루션스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쪽 집중이면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이쪽을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ESS까지 하는 건데, 토요타가 미국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20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 목표에 수정이 있었어. 어떻게 수정을 했나 하면, 원래는 2030년까지 한 200에서 250만 대 정도를 배터리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 목표가 바뀌어서 35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저기 언론에서 토요타가 드디어 전략의 수정이 있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토요타가 2030년이 되었을 때 약 800만 대 정도의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쪽 목표가 350만 대가 되었을 때 나머지 450만 대는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내연 기관 자동차에 기반한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 분율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향후 배터리 제조사들은 비록 이 민소 이 보도에서 2022년 3년 지나가면서 공급이 딸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2025년 지나서 2030년 갔을 때 공급 과잉이 될지 아니면은 공급 부족이 될지는 좀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전기차가 그만큼 더 잘 팔릴 수 있나도 좀 지켜보고 보면,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지난달에 배터리 업체와 같이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은 배터리 업체에서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현대 기아차에서는 내부적으로 차세대 전지하고 리튬 이온을 하는 팀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생산? 뭐 저기서 얘기하는 배터리 업체가 현대 기아차가 아니란 뜻이에요.
현대기아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만약에 하나 설립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경우도 정의선 회장의 말은 성립을 하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내재화라든지 합자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고, 이 민중의 소리의 보도도 내가 얘기한 그 주제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